이름은 손민수. 올해 나이 42살의 남잔 명문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의 이력은 더 화려합니다. 군에서도 기행전 받은 사람이고 사진이랑 올려놓은 거 보면 약간 항공사 파일럿인 것 같은데 학사장교 출신으로 육해공을 넘나들며 군에 몸담던 남잔 전투기를 몰던 조종 경력을 살려 국적기를 운행하는 파일럿 생활도 했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며 각종 논문 대회와 공모전을 모조리 휩쓸고 다닌다는 남자. 다른 뭐 직화 공모전, 무슨 뭐 수필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분이 그 의인 고속도로 의인상 받았잖아요. 지난 4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시민 영웅이었습니다. 40이 넘어 처음 소설 쓰기에 도전한 그는 단편 소설 꿈으로 지난해 국내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문학계 혜성처럼 등장한 늦가기 소설가 손씨. 그런데 지난해 문학상을 휩쓴 소설 꿈이 몇 해 전 발표된 소설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단 비교를 해봤죠. 진짜 토시 하나 안 찍어 똑같더라고요. 자기 작품 아닌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남의 작품을 제목 바꿔가면 돌려맞게 하면서 상을 써먹겠다는 게. 이건 과태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 뿌리의 주인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수진 씨입니다. 네, 이게 제 거고. 너무 똑같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래서 표절이 아니라 완전한 도형이죠. 제가 지금까지 글을 썼던 시간과 노력 그런 것이 다 이제 허무해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저의 인생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꿈과 노력이 담긴 소설 뿌리는 전국의 서점에서 손 씨의 이름을 단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뿌리 손. 남의 소설을 훔쳐 문학상을 탄 남잔 버젓이 수상 소감도 써내려갑니다. 매일 밤 틈틈이 소설을 써내려가면서 스스로 제 문학적 갈증을 해소하면서 큰 자긍심을 갖습니다. 공모전 주최 측도 난처한 기색입니다.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취소시켜야죠. 취소. 어느 정도 표절이었어요? 100%. 100%요? 그때 당시에 상금 얼마랑 100만 원. 당연히 회수해야죠. 손 씨는 훔친 소설로 5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상금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참 의의가 없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구나.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 저희 당선 취소시킨 거는 카페 공식으로 했거든요. 상금 반환 조치 요청 조치를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거든요. 그가 이 나쁘끄러운 수상을 자신의 SNS에 아주 여러 번 자랑했다는 겁니다. 전대미문의 소설 도난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연일 손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표절 의혹들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손 씨. 안녕하십니까. 손민수 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기타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추측성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게재함으로써 우리 측 고소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소설 도난 사건에 대해 억울한 점이라도 있는 걸까? 네, SBS 방송하는 취재팀인데요. 손 씨 좀 만나려고 찾아뵀는데. 손 씨를 찾아온 제작진을 보고 깊은 한숨부터 내쉬는 가족들. 혼이 하던 일이 좀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기억나기 좀 중요한데 제가 하고 나가 정신병원에 한 몇 달 있었어요. 알코올 의존성이고 약간 우울증? 지금 중간 충격을 받았나봐요. 그래 지가 어디 맨날 술 먹고 막 폭력 쓰고 이랬어요. 오랜 설득 끝에 제작진과의 만남에 응한 손 씨.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소문 속의 완벽남은 조금 의외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소설 부분 제가 이렇게 배우는 것 같고요. 또 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 붙일 거 뺄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적으로 책임을 다하기로 합니다. 제 잘못이 맞으니까. 소설 도용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남자. 하지만 저 잘못했지만 저도 좀 캡처해서 올라오고 봤는데 보니까 사실 아닌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 사셔서 그래서 대응하셨어요? 변호사 안 나는데 책임지는 안녕하세요. 법률 대리인 장땡땡 변호사입니다. 우리 측 고소인이신
이건 하나를 제가 쓴 거 맞아요. 너무 심하게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칭하신 거예요? 사칭은 아니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 건 너무 심하게 아닌 사실을 맞다고 하니까 허위사실까지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설을 훔친 건 맞지만 주인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남자. 리듬 바이지 저는 뭐 글쓰기 이름이 없었어요. 저도 추측을 해보는데 뭔가 뭐 표방들을 잘 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전들이 한날 간격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그게 다 당선될 거라 생각 못했고요. 소설을 도용하면서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문제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표절에 이렇게 큰 원인은 진짜 인지가 없었고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큰 사람이 있을지 진짜 그건 몰랐던 거고. 그가 훔쳤다고 의심받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공모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 봤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거 뭐 시시 비비에 달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자신이 휩쓴 각종 공모전들 중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도 있었음을 강조하는 남자. 하지만 8년 초에 제가 출품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요. 제가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아까워서 다른 분들이 더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또 아니면 뭐 대학생들 레포트 쓸 때 참고도 될 것 같고 막 이런 취지에서 그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해도 대충 웃기고 제가 만들었던 것도 사실 저희 집에서 저희 추측 가는 그래프라든지 그리고 뭐 좌표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그 자체 초시가 안 틀리고 한 게 너무 황당했고 손 씨의 이름으로 각종 공모전에 응모된 출품작 대다수는 누군가 올려놓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변형을 준 형태였습니다. 그 중엔 아주 유명한 주인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손 씨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여자의 뒷모습 사진에 5줄의 시를 씁니다. 어딘가 익숙한 시구는 대중가요 가사였습니다. 이거 저기잖아. 화이트.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마음은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저 구름 위로 동화의 나라. 닫힌 성문을 열면 간절한 소망이 잉크가 다 이을 수 있는. 똑같은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소설 도둑이 자신의 노랫말도 훔쳐갔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싱어송라이터 유영석 씨. 근데 이거는 저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쓴 가사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뒤까지 갖고 가니까 좀 약간 어이없다. 주최 측은 수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삼척동자도 그게 표절인 것은 다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에 따라서 당선 취소를 한 겁니다. 공모전 기준에 본인이 쓴 것이라는 걸 명기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실이 발각돼 수상이 취소되자 손 씨는 대상을 도둑 맞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 놓고 참으로 당당한 그 남자에게 만화가 김수용 씨는 아주 황당한 그것을 도둑 맞았습니다. 작품을 도용을 한다거나 뭐 카피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얼굴 사진을 도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 사진입니다. 예. 자기 이름 걸고 2002년 K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뭐 이걸 박아놓은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의 작품도 아이디어도 심지어 얼굴도 훔쳐간 남자. 진짜 그의 것이 있긴 한 걸까? 이력 중에 진짜가 몇 개나 돼요? 다 기억 못하겠어요.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원서를 내는 거 다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한 군데 12번 있으면 12번이 떨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찾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다시 받고 하니까 그냥 그게 저인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표절을 해서 내가 그걸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내 능력이다. 아마 이런 일 없었으면 계속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잘못한 건 그러니까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이고 피해자분들 좀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다 만나서 직접 사과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었던 거짓말을 멈추게 해준 것 같다던 남자.
그의 말을 믿고 돌아오던 그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안 물어본 게 있는데 네. 그때 의인상 받으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언제예요? 작년 3월 25일이요. 그때 막 사진 보니까 마스크도 아무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 상황 자체가 뭐 그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 이상한데 그래갖고 보니까 심정지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장교생활 10대 소녀를 배워가지고 네네. 그렇게 조치하고 의인상을 받게 된 그 사건까지 꾸며냈을까? 손 씨가 지난해 4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마주한 건 한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했습니다. 차량에서 북에서 올라오는 여기 이제 계단이거든요. 안전이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는 지금 보면은 다 없거든요. 4월 15일 날 13시부터 16시까지 신고 들어온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통신 일수는 접수된 게 없어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출동 아니에요. 잊지도 않은 가짜 영웅담은 어떻게 남자를 고속도로 의인으로 만들어줬을까? 의인상이 등급이 다 있거든요. 이제 뭐 보도자료가 몇 회 났다거나 아니면 뭐 보도자료가 안 난 경우에도 이제 뭐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 결과 손 씨는 그의 이모 이름으로 제출된 추천서와 의문의 사진 한 장으로 고속도로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기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그게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거짓말을 처음부터 한 거였는지 언제부터 그게 사실이 됐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저는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할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그것만은 훔쳐선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글을 그만 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던 때였는데 저 백만문화상을 받고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그분 때문에 그 5개의 문학상에서 그 최종심에서 밀려서 상을 못 받게 되신 분들 생각도 나고 당신이 너무 쉽게 가져가 당신의 이름표를 달아준 그 많은 것들은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열정, 또 누군가의 인생입니다.